요즘 우리 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군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20세 남성 인구가 매년 줄고 있어요. 20년 뒤에는 절반이 날아가요. 중간에 타노스랑 한번 싸우나봐. 이게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이때를 전후로 애를 많이 안 낳았대요. 근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인구 절벽이 지금의 병력 수급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 것이고, 여기에 복무 기간도 줄었잖아요. 50년 전에는 군 생활이 3년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인 1년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전역들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병력 감소도 빨라지게 됐고요. 이게 물이 새는 만큼 독에 물을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물이 새는 속도는 빨라지고 물을 채우는 속도는 느려지다 보니까 병력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력 총원을 줄이고 있죠. 얼마 전에 60만에서 50만으로 줄었거든요. 이 규모도 유지가 안 되고 앞으로 더 줄여야 돼요. 지금 50만 중에 병사가 30만 정도가 되는데 매년 20만이 입대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이 조금 안 나왔어요. 이 중에 절반이 남자라고 치면은 12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IMF 때보다 심각한 인구 절벽이 20년 뒤에 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연간 출산율도 0.6명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녀 둘이 거의 애기 반 명도 안 낳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병력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이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심기일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병사가 없으니까 부대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부대들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다른 부대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1야전군 사령부랑 제3야전군 사령부가 통폐합이 됐고요. 6군단이랑 8군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단급에서는 훨씬 더 많은 통폐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해체된 이기자 부대죠. 여기 나오면 그래도 빡센 훈련 잘 받고 나왔다, 군부심도 가질 만한 부대라서 해체가 됐을 때 조금 이슈가 됐어요. 이런 부대들이 해체가 되면서 주변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나 면역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식당부터 PC방, 모텔, 대중교통까지 모든 서비스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간부와 함께 군인 가족이 사라지면서 주로 간부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중에는 거의 폐교 위기까지 놓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방 소멸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요즘은 어지간하면 군대를 가야 된대요. 징집률이 90%가 넘게 나오고 있던데, 이게 2차 대전 당시의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은 거래요. 그 난리통보다 우리가 군대에 더 많이 가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군대를 빼줬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평발도 빼주고 3대 독자라고 빼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일절없죠. 안 오는 이만 못하다 싶은 애들까지 군대에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면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빼주던 애들까지 군대에 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유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병력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린 캠프 가는 경우도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기 전역까지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복무 부적합, 심신 장애, 가사 사정 때문에 만기 전역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대요.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일정량의 병력 규모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합지졸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국방비는 세계 9위 수준인데 군사력은 세계 6위 정도가 나오거든요. 쓴 돈에 비해서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징병제 덕분에 비교적 병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보다 병력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을 빼면은 인구 대국들밖에 없어요. 머릿수로 채우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힘들 거라는 거죠.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하필이면 지금 신냉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운이 감돌고 있고 다들 군비약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관심도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력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무기간의 증대예요. 군생활 줄였던 거를 다시 늘리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줬다 뺏는 거는 저항이 조금 크겠죠. 정치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야 언급이라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복무기간 증대라는 게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뺏는 것이라서 국가가 사익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취업이 밀리면은 결혼과 출산도 밀리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좋을 게 없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여성 징병제가 있죠. 요즘은 관련해가지고 작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자도 군대에 간다면, 이런 설정을 바탕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젠더 갈등이라는 민감한 면이 분명히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는 병력 감소라는 사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모르니까 검토 정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성우회랑 병무청에서 토론회 같은 거를 열었는데,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찬반 의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아직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죠. 이 병력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은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크지 않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국방부가 여성 징병제든 복무기간 확대든 대체복무의 폐지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어요.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국방부에서 외부에다 연구 용역을 주고 여성 징병제나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뒷얘기가 나왔겠죠. 야, 너네 이거 진짜 하려고? 하니까 국방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알아만 본 거야, 알아만. 응? 혹시 모르니까 한다는 거 아니야, 비자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런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면 병력 감소를 줄이기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작아지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대신에 작지만 단단한 군대를 만들어보자. 소수 정예화된 선진 군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다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나 무인화 기술로 가는 거죠. 사람을 기계로 바꾸자는 건데, 문제가 이것도 그냥 첨단 장비 조금 산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굴리는 거니까. 특히 첨단 기술은 또 고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장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18개월 복무하는 병사한테 이거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부대에 K9 자주포는 많은데 이걸 다룰 간부가 부족해서 간부 하나가 자주포 여러 대를 번갈아 쏜다는 거예요. 쏘고 내리고 다음 컷하고 쏘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차 같은 경우도 전차장은 보통 간부인데 전차병은 죄다 병사들이거든요. 사실상 18개월짜리 계약직 인턴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첨단 장비를 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게 기계화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 군인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성을 하냐? 조금 급진적인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모병제입니다. 사실상 강제로 끌려오는 군인들 말고 직업 군인들을 뽑자는 거죠. 어차피 징병제 유지해봐야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고 규모가 작으면 정예화라도 해야 되는데 18개월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서 장기 복무할 직업 군인을 뽑아서 이들을 정예군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사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긴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인식에 비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거든요. 아니 북한이랑 대치하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이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에 대해서 논의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급진적인 것 같으면 점진적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징집병의 숫자가 주는 만큼 간부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직업병사를 조금씩 늘려가 보자. 그래서 직업군인들은 전투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징집병은 비전투 업무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모병제랑 징병제를 같이 운용을 하되 징집병들은 몇 개월 정도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이들을 예비역으로 전환을 해두고 민간에 내보냈다가 유사시에 차출을 해다가 다시 복무를 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이 잠깐 동안 4개월 복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개월 훈련만 받는 정도면은 여성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스웨덴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병제 하에서는 여성들이 간부로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여성들이 병사로 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직업 군인이라는 일자리가 여성들에게도 더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그만이라서 기존의 남녀차별 문제가 사라지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연대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군의 전투력이 증가한다는 게 이 모병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현대전이라는 게 점점 더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 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모병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전시의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신력이잖아요. 여기서도 모병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의식을 기대할 수 있고 군인 정신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최근에 러시아를 보면은 그냥 아무나 뽑아다가 전쟁터에 보내놓으니까 뭐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까고 보니까 러시아도 뭐 없네? 이렇게 우리가 놀리고 있지만은 우리도 전쟁이 터지면은 적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징병제 때문에 군대에 끌려온 거기 때문에 군인 정신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한국은 군대 안에서도 처우 문제가 있고 전역을 하고 밖에 나가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싸울 의지라는 게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나라 팔아드신 분들은 또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면서 자랐고 본의 아니게 애국심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MZ가 된 게 아니죠. 보고 배운 게 이런 건데, 어쨌든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징병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또 모병제라고 해가지고 좋기만 하진 않겠죠. 일단은 모병제로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모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그동안 안보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대우가 좋아야 됩니다. 직업군인이 좋은 일자리가 돼야겠죠. 최소한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처럼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만큼 연봉이든 복지든 근로환경이든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여기에는 돈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돈 문제예요. 지금도 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서 간부들이 전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사뿐만이 아니라 간부도 부족한 상태예요. 간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같은 공무원인데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은 간부들이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부도 못 챙겨주고 있는 마당에 모병제로 갈 만한 돈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국방비는 어쨌든 간에 계속 늘리곤 있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병력 규모가 줄게 돼요. 그만큼 불필요한 부대들은 통폐합이 될 것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용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요새는 또 병사들 월급을 많이 주는데 직업군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정도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자세한 건 까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또 모병제로 갔다가 이거를 후회를 하거나
없애거나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이 쳐들어오네 만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초군사 훈련만 하던 상황에서 징병제로 복귀한 상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징병제라는 게 사람을 공짜로 쓰는 제도잖아요. 사람이 제일 싸다 보니까 모든 걸 사람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거든요.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무까지 군인들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군생활 해보면은 쓸데없는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허드렛일 시키려고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소수 정예군으로 가서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비전투 업무는 외부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 군무원도 조금 줄고 있거든요. 여기도 처우가 열악해가지고 탈출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군무원이 아니면은 외주를 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죠. 민간 기업이나 민간 군사 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사람을 공짜로는 못 쓰게 됐으니까 돈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애국페이로 때우는 재래식 군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인식의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